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아니다, 심리술이다 입니다. 저자는 로미오 로드리게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멘탈리스트, 1972년 홍콩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생활했으며 4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암시를 걸어서 마음을 조종하는 공연, 멘탈 매직을 일본에 확립했다. 일본 방송에 다수 출연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짓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다. 입으로 말하는 만큼 눈짓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표정이나 몸짓에는 본심이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표정을 관리해서 상대방이 자기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애써도 본심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턱을 괴는 행위를 보자. 이 몸짓을 하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속임수나 허세가 통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이 지루할 때, 지지부진한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 이런 몸짓을 많이 취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 이상으로 예의 바른 행위를 보자. 이는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거나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몸짓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의가 바르다라는 호평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모든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고객을 대상으로 3명의 판매원에게 각각 다른 대응을 하도록 한 뒤 고객의 반응을 관찰했다. 우선 첫 번째 판매원은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판매원은 맞장구는 치지만 감정을 넣지 않았다. 세 번째 판매원은 감정을 넣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감정을 넣어서 맞장구를 친 판매원이 그렇지 않은 판매원보다 무려 2배나 더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인간은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오픈한다. 이를 반응형 자기 공개라고 하는데, 특히 감정이 담긴 반응을 받았을 때 그 감정에 반응하고 자기 자신도 똑같이 반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신뢰라고 여기는 현상이다. 감정에 반응한 상대가 품는 감정을 철저하게 이용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칠 때 감정을 조금 과장되게 넣어서 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업무는 힘들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런 엄청 힘드셨겠다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맞장구 치면 된다. 상대방은 감정을 넣은 맞장구에 반응하여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기며 말할 생각이 없던 말까지 털어놓게 된다. 이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호감 가는 이성과 대화할 때도 상당히 유효한 심리 기술이니 기억해 두길 바란다. 다음은 부하 직원이 저도 모르게 따르는 쇠뇌술입니다. 인간은 무섭지 않은 상대, 특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상대의 명령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조폭처럼 생긴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무리 당신과 관계없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다. 공포로 상대방을 복종시킬 수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조폭처럼 부하 직원을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하 직원이 당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맡긴다. 부하 직원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간단한 업무여야 한다. 그렇게 간단한 일을 계속 주어서 습관화시킨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몇 번이든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하 직원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걸 당연시하게 되고 습관이 들면 당신이 의뢰하는 일은 거의 전부 다 따르게 된다. 컬트 교단의 교주가 신자에게 살인을 명령하고 신자는 의욕을 품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이러한 심리적인 원리 때문이다. 미세 표정이란 0.2초 동안 드러나는 진실한 표정이다. 인간은 모두 대외용 얼굴을 만든다.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거짓 웃음을 지어야 하고 속은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표정을 만드는 데는 1초가 걸린다고 하면 처음 0.2초는 반드시 진실한 표정이 드러난다. 미세 표정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슬픔, 기쁨, 놀람, 공포, 혐오, 분노, 경멸이다. 이 표정을 0.2초에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째서 미세 표정을 봐야 할까? 누가 가장 이 프레젠테이션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반대로 누가 흥미가 없는지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사람은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찾아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또 반대로 흥미가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이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당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하는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 이때 상대방의 미세 표정을 유심히 보자. 어느 정도 간파 훈련이 필요한데 여성은 무의식 중에 미세 표정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엄마가 말 못하는 갓난아이의 감정을 금세 알아채는 걸 보면 여성들은 미세 표정을 읽는 유전자를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나 고객을 만날 때 반드시 물러나야 될 표정이 있다. 이 표정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조금만 주의해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떤 표정일 때 한 발 물러나야 할까? 상대방이 화나 보일 때 아니겠어? 이렇게 지레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주의해야 될 표정은 쓴웃음이다. 쓴웃음은 웃는 얼굴과 비슷하지만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 바로 눈이다. 쓴웃음을 지을 때 눈은 웃고 있지 않다. 거짓 웃음이라는 것이다. 쓴웃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 소극적으로 취하는 태도이다. 당신이 영업 중일 때 고객이 쓴웃음을 짓는 걸 발견했다면 서둘러서 대화를 끝내는 게 좋다. 교섭 중일 때 상대 쪽 의사결정자가 쓴웃음을 짓는 걸 발견했다면 일단 물러서는 게 좋다.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을 상대할 때 상대방의 요구를 일단 조용히 들어줌으로써 컨트롤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상대방의 작은 요구를 들어주어 나는 당신이 컨트롤 감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분노가 가라앉고 서서히 평상심을 되찾는다. 상대방이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사죄하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일단 요구를 들어주어 상대방의 화가 가라앉을 때가 바로 사죄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때는 사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번에는 이쪽의 요구를 전해보자. 요구라고 해서 정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얼핏 선물은 요구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 타이밍에 상대방이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더 이상 그쪽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버벌 미러링이라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논버벌은 비언어를 의미하고 미러링은 거울을 의미한다. 미러링에도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미러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인과 데이트 중에 카페나 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당신이 음료를 입에 가져갈 때 연인도 동시에 컵을 입에 가져가는 걸 본 적이 없는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연인 사이나 서로 신뢰가 깊은 사이일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신뢰가 구축된 사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상대방과 식사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컵을 드는 타이밍이나 음식물을 입에 넣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무의식 중에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타이밍은 3초 이내이다. 즉, 당신이 컵을 들고 입에 가져간 뒤 3초 이내에 상대방도 컵을 입에 가져가고 그것이 2회에서 3회 계속된다면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초가 지난 뒤의 행동은 무의식 중의 행동이 아니다. 3초가 지나면 의식 세계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면 안 된다. 3초가 지난 뒤의 행동은 어떤 이유에든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아무쪼록 주의하길 바란다. 몸짓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라. 긴장했을 때 손이 차가워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혈액이 순식간에 발로 쏠렸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을 때 그 장소에서 재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순식간에 발로 혈액이 몰린 것이다. 옛날에는 수렵할 때 사냥감으로부터 반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인간의 몸은 공포가 엄습할 때 곧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작용한다. 가장 확실한 몸짓은 발의 방향이다. 상대방의 발이 곧게 당신 쪽으로 향해 있다면 호감이 있는 것이지만 발이 당신이 아닌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한들 소득 없이 끝날 확률이 높다. 발이 바깥쪽으로 향한 것은 재빨리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몸짓이며 당신의 상품에 흥미가 없다는 신호이다.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은 부분은 몸의 거리, 즉 퍼스널 스페이스이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상대방과의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진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리가 달라지지 않거나 가까워졌다면 이야기를 진행해도 좋다. 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을 무의식 중에 알아채고 능숙하게 대처한다. 상대와의 관계를 단숨에 좁히는 방법. 남녀 몇 명을 각각 밝은 방과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하여 행동을 관찰한 실험이 있다. 밝은 방에 들어간 그룹은 각각의 거리를 유지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간 그룹은 처음에는 밝은 방에 들어간 그룹처럼 거리를 유지하다가 대화가 끊기면 그 사이에 자리를 옮겼다. 이성끼리 몸을 밀착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등 친밀감이 급격히 형성됐다. 친밀감이 형성되는 속도가 가장 빨랐던 남녀 환경을 분석해보니 속도가 빨라진 원인은 어둠이었다. 어둠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몸을 밀착하고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감정을 느끼려고 한 것이다. 즉, 어둠이라는 공통적인 공포가 있었기에 빠르게 친밀감이 형성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성과 급속도로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이러한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 좋다. 두 사람만의 적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마음에 유대감이 생기는 심리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싫어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당신 자신도 그 상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 여성에게 확실히 이야기하며 공감해준다. 그러면 당신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여성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정이 싹트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자연스레 데이트를 신청해도 흔쾌히 수락하므로 그 다음은 그 횟수를 늘려서 기회를 보다가 고백하면 된다. 급한 업무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다지 응하고 싶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만 이미 잡힌 일정이 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 내일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거절하는 이유가 거짓된 이유라도 괜찮다. 죄송하지만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에 뭐뭐라면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호감이 올라갈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대방이 하는 제안이나 의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지만, 어차피, 그러나, 그렇다면 등 이런 어조를 붙여서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런 단어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우유부단한 상대도 즉각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뷰리단의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다.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당나귀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한쪽은 물이 가득 담긴 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건초가 가득 담긴 통이 있다. 두 갈림길 모두 통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당나귀는 어느 쪽으로 갈까? 정답은 아무데도 가지 않음이다. 당나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만다.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큰 손실을 본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당나귀는 통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만약 물통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면 당나귀는 망설이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을 것이다. 상대방이 결단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쪽에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상대방이 선택하기 쉽도록,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 쉽도록, 상대방이 행동하기 쉽도록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 단순하게 비밀번호 숫자만 눌러도 바로 결제가 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 결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매율이 3배에서 4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실 기분 좋게 하는 말, 긍정적인 말 등 강한 어휘를 습관화하면 당신의 업무 능력은 반드시 향상된다. 인간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능력을 짐작한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눈앞에 두 사람의 남성이 있다. 어느 쪽의 업무를 맡길지 선택해보자. 둘 다 능력은 같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한 명은 기세 좋게 예 맡겨주십시오. 하루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답한다. 또 다른 한 명은 예,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하루는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일이 완료되는 시간도 같고 능력도 같다. 자, 어느 쪽에게 일을 맡기겠는가? 당연히 자신있게 대답하는 쪽에 일을 맡길 것이다. 강한 어휘를 사용하는 습관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세계적인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까? 나폴레온 힐은 데일 카네기에게 무상으로 성공 철학책을 만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네,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쓴 성공 철학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나폴레온 힐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권위주의자를 얌전하게 하는 방법. 만약 당신의 상사나 선배가 권위주의자라면 당신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딱 보고 만만해 보이면 얕잡아 보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다. 그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하다. 주변에 권위주의자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잠재울 수 있는 독을 알려주겠다. 권위주의자의 심리는 알기 쉽고 매우 소심하다는 게 특징이다. 거만함으로 소심한 모습을 감추지만 사실 90%의 권위주의자가 소심하다. 권위주의에 맞서려면 권위주의를 이용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상사가 권위를 앞세워서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하자. 당신은 아직 할 일도 끝내지 못해서 다른 일에 손댈 여유가 없다. 이때 당당하게 지금 진행 중인 업무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맡기신 일이라서 그래도 지금 업무를 중단하고 그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자. 분명 그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권위주의자는 자신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거역하지 못한다. 즉,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윗사람인 사람을 신경 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내 뒤에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권위주의를 깨트릴 수가 있다. 다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눈의 가시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을 치켜 세우거나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등 능숙하게 기분을 맞춰주는 요령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한껏 들떠있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하자. 매사 부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 사람이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거래 안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매우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런 말만으로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예, 이 안건대로라면 다음 달 말에 귀사 창고에 도착합니다. 운송회사는 저희 쪽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차이점을 눈치챘는지 모르겠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내용을 시각화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마음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나 자신이나 타인의 마음 상태를 추측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당신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미지화하여 자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 상태가 같음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를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하자. 그 아이디어를 들은 상사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몇몇 직원들이 의의를 제기했다. 그때 발끈해서 반론하면 상대방의 반감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프레젠테이션마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자. 반론이 나온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통과시키고 싶을 땐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어 보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맺으면 당신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발전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전문 협상가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 기술을 사용한다. 선배나 상사는 몰라도 입사 동기나 같은 직급에도 깔보는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명문대학 출신 같은 이유로 자신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멋대로 생각해서 깔보는 것이다.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부류는 이쪽이 잠자코 있으면 점점 콧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콧대를 확 꺾어주는 게 안전하다. 이때는 습관 지적을 이용하자. 인간은 반드시 습관이 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여러 습관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래서, 때문에 등 특정 단어를 말하는 습관, 볼펜을 딸깍딸깍 누르는 습관, 말하기 전에 목을 닫아듬는 습관 등은 모두 몸에 밴 행동이다.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다. 이 습관을 굳이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잘 봤어. 그런데 때문에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더라. 한번 신경 쓰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앞으로는 주의하는 게 좋겠어. 당신의 지적을 받아들인 상대방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식해서 행동하게 된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행위를 의식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그 행위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동작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의식하면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고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어 프레젠테이션을 망칠 수도 있다. 골프나 야구에서도 조언을 듣고 폼을 바꿨을 때 오히려 스코어가 떨어지거나 공을 칠 수 없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블랙 컨슈머를 침묵시켰다고 하면 마치 힘으로 굴복시켰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러나 힘으로 굴복하다가는 자칫 불에 기름을 붓는 사태가 되어버린다.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서 블랙 컨슈머를 회피하는 것이 좋다. 블랙 컨슈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연호하기가 쉬운데 그런 말은 블랙 컨슈머에게 좋은 미끼가 되므로 삼가해야 한다. 블랙 컨슈머가 점점 우쭐해질 뿐이다. 물론 블랙 컨슈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처음 한마디 정도만 사과의 말을 전하면 충분하다. 이쪽에서는 블랙 컨슈머의 양해와 동의의 말을 끌어낼 필요가 있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고객님 말씀은 이런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했는데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맞다, 그렇다와 같이 양해와 동의의 말을 하도록 질문한다. 블랙 컨슈머가 본인 입으로 이런 양해와 동의의 말을 하게 되면 품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서서히 진정된다. 미국의 경찰 기관에는 인질 교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술은 인질 협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여러가지 인간관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심리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